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사실 엄청난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전기 소모, 전력난 문제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해결책이 다름 아닌 원자력에서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AI의 심장을 뛰게 할 미래 에너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AI 하면 보통 뭘 떠올리나요? 뭐 편리한 미래, 엄청난 기술 발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AI에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조 달러.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불과 몇 년 후인 2028년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 투자금입니다.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 중요한 건 이 천문학적인 인프라를 돌리려면 말 그대로 그에 걸맞은 거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SMR이 대체 뭔지,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그 미래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AI 붐. 이게 단순히 코드 몇 줄,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물리적인 공간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아주 거대한 도전 과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전력망으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안정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1초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야 하거든요.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런 간헐성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처럼 항상 꾸준한 전력이 필요한 곳에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전기를 공급해줄 새로운 기저전력원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구원 투수가 등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자, 그럼 대체 이 SMR이라는 게 뭘까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름에 사실 힌트가 다 있어요. 소형, 말 그대로 사이즈가 작다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규격에 딱 맞는 원자로 모듈을 착착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가져가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끝나는 거죠. 정말 혁신적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어땠나요? 부지 선정하고 수년에 걸쳐서 현장에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서 현장에선 조립만 하니까 건설 기간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블럭처럼 추가할 수 있으니 확장성도 뛰어나고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개입해서 냉각시켜야 했지만 SMR은 아예 설계 자체가 달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사람의 조작 없이 그냥 중력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알아서 식는 이른바 패시브 세이프티 혹은 수동형 안전 설계가 적용됐어요. 안전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높아진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SMR 기술,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현재로서는 단연 이 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SMR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분류 YGR 모델은 77메가와트짜리 모듈 하나가 기본인데요. 이걸 레고처럼 최대 12개까지 붙여서 924메가와트, 거의 대형 원전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해수 담수화나 수소 생산 같은 정말 다양한 곳에 써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셈이죠. 하지만 이 경주에 뉴스케일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SMR 디자인이 무려 100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SMR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몇몇 회사가 달려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에너지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주요 선수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선두주자인 뉴스케일은 물론이고요. 전통의 강호 지히터치,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세워서 유명해진 테라파워, 엑스에너지까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죠? 재밌는 건 각자 사용하는 기술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이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신기술이 그렇듯이 이 SMR이 실제로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료 문제. 대부분의 차세대 SMR이 HAL유라는 특수 핵연료를 써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둘째, 규제.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당연히 돈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아졌다고 해도 첫 번째 상용 SMR을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급망, 즉 SMR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들을 제때 만들어줄 공장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들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강력한 움직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야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 육군이 아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2028년까지 무조건 SMR 가동시킨다 하고 날짜까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어떻게든 SMR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SMR은 그냥 새로운 발전소 기술, 그 이상입니다. 어쩌면 미래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SMR은 단순히 AI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대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다른 나라의 에너지로 휘둘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이러는 국가적인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이 아니고 뭘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JP 모건이 내놓은 이 기가 막힌 비유로 대신할까 합니다. 바로 SMR은 전기의 반도체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반도체가 우리 디지털 세상에 두뇌 역할을 한다면 SMR은 그 두뇌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과연 SMR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에너지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게 될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첫 페이지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